네, 한중일 3국 간의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금 홍상희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양상입니다. 네, 세 나라의 갈등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이제 뉴욕 유엔 총회장으로까지 이동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종권 교수와 함께 한중일 3국의 갈등 원인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양국 간 또는 삼국 간의 관계라는 게 때로는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또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국이 서로 이렇게 역사 문제, 지형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힌 게 최근에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일까요? 역사 문제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서 사실 고질적으로 이 문제에 시달려 왔죠. 예. 그러나 지금 이렇게 갑자기 불거져 들어온 그 원인은요.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가 요구했던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영토 문제까지 벌어진 것인데요. 사실상 영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예. 중국과 한국에 있어서는 사실상 기업과 그다음에 과거의 문제여서 아무래도 이것은 지속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이 문제는 고질적이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크게 변화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냉각기가 지속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네, 그런데 연말까지. 이 한중일 3국 갈등을 분석하는데 미국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은 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강했던 시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일본의 상대적 침체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한 세력에 의해서 불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미국이 이것을 접근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대적 권력의 약화라기보다는 일본의 장기적인 침체가 오히려 더 상황적인 변수로 설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국력이 최근에 이제 급속히 성장을 한 중국의 부상은 지금 삼국 간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중국은 사실상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 부상된 권력을 함부로 쓸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국 위협론을 확인해 주는 길이 있고요. 예. 또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중국에게 있어서 영토 문제는 사실상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냉전 기간이나 지금까지도 오죽했으면 소련하고 영토 분쟁을 했었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에 와서도 중국의 부상이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이나 제 생각에는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일본의 침체를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최근 전반적으로 우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까요? 물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확실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일본 사회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본 사회가 우경화됐다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한 느낌이 있어요. 예. 일본의 정치인, 정치 전략가는 우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고요. 일본 예. 사회, 일반 국민들은 우경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역사 분쟁, 도서 분쟁이 생기고 있지만 예. 일본 국민이 한국 국민에 갖는 적대적 감정은 사실상 우리 관찰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것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게 좀 더 확대되어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일본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용하는 정치인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불거졌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필이면 지금 중국도 시진핑 그렇죠. 또 조금 아까 일본도 또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도 지금 정권 교체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우경화를 부추기는 세력도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책임을 지지 못할 행동을 하는 그런 정권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겹쳐서 일어나는 건 아닌가요? 상당히 올해 2012년 이 가을 이 정국은요, 사실상 한중일에게 많은 함의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 기간, 그다음에 권력 교체 기간하고 많이 지금 겹쳐 있어서 정치인들이 혹은 정권 당국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할 여유를 못 주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거 국면에 있어서 가장 좋은 호재라고 하는 민족주의, 영토 문제, 상대방에 대한 압력, 외교 문제가 국내 문제화되면서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가 좀
많이 약해졌다고 보면 그 해석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영토 문제나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 또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일본이 참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그쵸. 일본이 만약에 반성과 사죄를 한다면 좀 획기적으로 좀 나아질까요? 사실상 일본은 사죄를 언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외교적 술사로. 예. 그러나 그들이 했던 외교적 언어가 행동으로 공약화되었지 않았거든요.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과란 것은 더 이상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공약 이행일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약 이행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인식이 된다면 보다 보폭이 큰 협력이 더 가능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한일 FTA 같은 건 많이 퇴각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에 있어서 많이 우리가 좀 늦춰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또 하나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삼국 갈등 구도에서 미국의 어떤 중재 역할인데요. 뭐 제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을 하는 걸 미국은 바라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우호적인 관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센카쿠 열도 문제가 나와도 중국은 미국은 빠져라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해도 좀 주춤하는 양상이고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중재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오늘 저 신문에도 나왔지만 미국의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라고 하는 컷 캠벨은 예.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표명을 하였죠. 그러나 지금 사실상 일본 등 뒤에 미국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은 사실상 보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센카쿠 혹은 조도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거는 미일 동맹의 일환으로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는 분명히 남겨놨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이 여기 이 지역의 이 영토 문제에 관한 한 그렇게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것은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렇죠. 서로 양보할 여지가 없거든요. 협상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에 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하물며 중국과 일본의 문제도 그렇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센카쿠 문제가 매우 장기화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본의 실효적 지배는 매우 약화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을지는 참 의문시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능동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방금 뉴스에도 보도되다시피 우리 외무부 장관께서 유엔 총회 가서 연설을 하셨는데요. 저는 좋은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 보편에 관한 문제,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 식민 지배의 오류에 관한 문제를 일반적인 언어로 국제사회에 호소하였거든요. 그렇죠. 일본이라는 단어도 안 썼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상당히 좋을 것이고요. 일본을 가해자로서 프레임하는 데도 매우 좋을 것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는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물고 나가니까 일본은 갑자기 또 이제 독도 문제를 이제 유엔에서 들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유엔에서 다뤄진다는 것. 물론 우리로서는 이제 위안부 문제를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일본도 독도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 일본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유엔 무대에 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일본이 이것을 분쟁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공론화된 국제 무대 유엔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예. 아마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독도 문제 절대 꺼내면 안 될 것이고요. 우리 건데, 우리 영토인데 그것을 유엔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소위 전략의 전술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 위안부에 관한 문제, 예. 식민 지배의 사죄에 관한 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설득할 그렇죠. 수 있는 예. 보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